산은 또 다른 산으로 이어져 길을 막아서는 곳. 심심산골 오지에서 자연에 툭 몸을 맡긴 채 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디고 번거롭더라도 그는 주변의 것들과 조화롭게 살기로 했지요. 자연이 나인 듯 내가 자연인 듯 마음의 평화를 드리는 방법을 이곳에서 찾아냈다는데요. 봄에 살구꽃이 피면 엄청 이쁘거든. 살구꽃 핀 마을은 고향 같다는 말 있잖아요. 마음의 고향 같은 이곳에서 오감을 열고 가까이 보면 마음이 편안해, 그죠? 자연의 작은 숨소리에도 귀 기울입니다. 그 바람이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그 바람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숨쉬는 호흡 같은 거잖아요. 천천히 스며들어 더 아름다운 나날들. 벌랏 마을엔 햇살과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한 사내가 있습니다. 고갯마루 넘어 이런 산골에도 집과 부쳐먹을 밭이 있어 놀랐다는 벌랏 마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습니다. 이곳 벌랏에서 어느덧 26년째 살고 있다는 이종국 씨. 산골의 겨울은 한가할 것 같아도 천지가 일거리입니다. 낡은 풀물을 돌려 대낮부터 불을 지피는데요. 집을 보수하려면 우선 연기가 새 나오는 틈부터 찾아내야겠죠. 한때는 23식구가 살았다는 집. 다들 도시로 떠나면서 종국 씨가 이 집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게 100년 훨씬 넘었죠. 이 집이. 10년 하나도 안 들어서 이 집은. 가끔 진화 두더지가 이게 판다고. 그래서 해놔도 또 나중에 몇 년 조금씩 새. 그때마다 메꿔줘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꿈조차 꿀 수 없지만 그에게 이보다 완벽한 집은 세상 또 없다는군요. 이런 시골집들은 쓰러져도 그냥 다 자연은 다 돌아가는 거죠. 흙에 비 맞고 폭살들이 다 나오니까 나무 같은 경우 풀들이 거기에 껴서 또 자라고 막 이러는 거니까. 흙과 나무로 만든 옛 가옥인데요. 잔물결 무늬의 지붕이 시선을 끕니다. 뒷산의 지천으로 널린 동네 돌로 만들었답니다. 천연석이에요, 저게. 청석이라고도 하고 또 만년기와라고도 해요. 외딴 곳에 살다 보면 장터는 멀고 산은 가까우니 필요한 게 있으면 산에서 나무를 해와 손수 만들었죠. 여기는 땅이 평지가 별로 없어요. 다 비탈밭이라. 이런 데서 살려면은 옛날 사람들이 땅을 바꾸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뭐 다 바위인데다가 경사가 지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더디긴 한데 여기는 옛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마지막 소가 없어질 때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왜냐면 저기 건너편에 여기서 소 밥 가는 게 마당에서도 보였었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밭을 갈면은 하나하나 선이 생겨요. 그게 하루 종일 이제 소하고 이야기하면서 밭을 가니까 그러면은 드로잉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 밭을 갈아엎으면은 주변에 새들이 날라와. 땅을 뒤집으니까 벌레가 생기니까 그거 먹으려고 날라오는 거죠. 사람도 미물도 땅에 날을 맞추고 자연에서 사는 법을 터득하면 살아갈 방도가 생긴다지요. 햇살 한 주먹에 온전히 몸을 맡겨봅니다. 어느새 잘 마른 흙벽에 도배를 합니다. 종국 씨가 직접 든 하안지라는데요. 벽지는 아마 이런 흙벽에 칠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뻣뻣해가지고 다 뜬다고. 이런 흙이나 요철이 있고 뭐 이런 데는 두꺼운 거를 쓰면 한지도 너무 두꺼운 거보다는 얇은 걸 여러 번 붙이는 게 더 안 떨어져요. 그까지 종이장이라고 한다면 하안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문창호지 발라찌개는 이부에다 침을 발라서 자르거든. 이게 섬유가 늘어나면서 그 끝에 있는 부분이 풀칠에서 붙들고 있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인장도가. 그 살아있는 종이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종이 자체가. 꼼꼼히 잘 발라놨으니 올겨울은 황소바람도 맥을 못 출 것 같네요. 옛 방식대로 사는 일이 불편하지 않냐 종종 물어옵니다. 그때마다 그는 번거로워야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 말하죠. 더욱이 이 집은 사랑하는 이의 온기가 배어있는 특별한 집입니다. 이게 또 제 와이프예요. 애기 선우 태어났을 때 애기 때. 도인처럼 살아가던 산골 총각과 햇살처럼 웃던 여인은 이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한번 새벽인가 저 산 넘어서 이렇게 별이 유성이 이렇게 길게 쭉 떨어졌어. 그래서 언젠가 뭐 별이 떨어지게 사라지기 전에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준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식구가 이제 바깥에 안 나가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 무의식 속에서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따뜻한 뭐 밥 한 그릇하고 방 따뜻하게 해주는 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벌낫의 햇살과 바람의 응원을 받아 둘은 부부가 됐고 실바람에도 한 뼘씩 자라는 아이까지 얻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 태어났을 때 뭐가 제일 좋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가진 거가 자기 삶에 있어서 제일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44살에 낳았으니까 아이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아이 가진 게 제일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금 돌아가고픈 시절도 그때라고 합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아내 경옥 씨는 고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게 아니죠. 빛이나 바람으로 또 오겠다고 했으니까 인생에 거쳐서 이렇게 따뜻한 온기 같은 말이었거든요. 종국 씨도 연장 두어 개 챙겨 들고 대문을 나섭니다. 이 높다란 산밭이 종국 씨가 농사 짓는 땅. 그에겐 겨울이 농번기입니다. 근데 이거
몇 년 묵었느냐에 따라 손질하는 차이도 있고 또 종이의 질감이나 색감이 많이 달라요. 줄기를 꺾으면 딱 소리가 난다 해서 당나무라고 한다죠. 한때는 집집마다 닭농사를 지을 만큼 보랏하면 하안지로 통했지만 이제 마을에 하안지 뜨는 이는 종국 씨뿐. 그때 이제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도 아니고 농사꾼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종이가 생산됐는데 맥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도 종이 만드는 거가 뭔가 내가 자연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는데 동기부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종이 만든다고 막 해서 했는데 돈이 되는 작목은 아니잖아요. 이 종이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종이를 쓰고 이런 걸 쓸 적에도 재밌지만은 오히려 이런 재료를 건들고 이런 걸 손질할 때가 더 오히려 포만감이 있어요. 그 과거의 그런 시간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그 안도감. 다음 겨울을 기약하며 돌아가는 길. 산은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지요. 30대 초반, 그는 물질만 쫓는 세태가 싫어 도시를 떠나 산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에서는 저는 고민을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자연이 계속 나를 바꿔주니까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부질없는 욕심은 고추장스러운 짐만 된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욕심은 저 고개 너머에 내려놓고 대신 자연이 주는 풍요를 누리기로 했지요. 닭종이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 커다란 솥에 닭나무를 넣고 비닐로 덮어 찔 준비를 합니다. 수증기 빠져나가지 말라고. 찌는 거거든.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껍질을 수월하게 벗기려면 8시간 동안 푹 쪄야 합니다. 한 시간 거리의 읍내와 벌낫을 잇는 산길 위로 버스 한 대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5번만 오가는데요. 오늘은 어떤 손님을 태워왔을까요? 하하하, 종국 씨의 사랑하는 아들 이선우 군이 왔네요. 지금은 학업 때문에 청주시에 산다죠. 방학을 맞아 간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 청석구 이제 용암동에서 다니고 있어요. 벌써 아침 먹을 때 밥 먹고 다 됐어. 아침 안 먹고 왔지? 아무래도 아이가 오면은 평소에 먹는 거랑 좀 다르죠. 아이는 한참 커야 되잖아요. 한참 클 때잖아. 종국 씨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아들 바라기입니다. 하하, 고기 반찬이 눈에 띕니다. 예전에 선생님은 그랬더라고. 자기 아들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거랑 바깥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른가 봐. 바깥에서는 그런 대인관계나 이런 거 잘 하는가 보더라고. 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많지 않으니까 바람 소리 저기 어떻게 들리니 그러게 네가 싹 근데 네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 걸쳐 앉아 있으니까 뭔가 든든한 것 같아. 응? 다르지. 그게 가족인가 봐. 벌낫에서 태어나 자연이 준 선물이라 불리던 아이 선우. 야생의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크거든요. 근데 사람도 같지 않을까요? 적어도 자기가 살 자리는 한번 이렇게 좀 돌아봐야죠. 여기가 맞는.
종국 씨는 내심 아들이 이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벌낫에서 웃고 뛰놀던 날들을 선우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아빠? 또 어떻게 하면 거야? 그게 다 그 옛날 멜빵도 다 있었지. 아니 반대쪽으로 하는 거지. 그게 다 삭아서 여기에 칩으로 엮어가지고 옛날에 멜빵을 만들어놨었지. 아들이 농부가 되길 바라며 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좋은 농부가 되어 자연의 품 안에서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는군요. 오늘은 당나무 껍질을 벗길 참인데요. 줄였다는 나무 껍질이 움직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껍질 벗겨지게 잘 벗겨지는 거지. 큰 거는 그런 건 두 가닥으로 해도 돼. 한 번에 하기. 일손이 궁했는데 마침 아들이 와서 큰 힘이 되는군요. 이걸로 팽이채 만들고 이런 건 안 해봤을걸? 어렸을 적에는 이걸로 팽이채 만들고 이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게 말르면 딱딱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가죽처럼 이제 지갑도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서. 당나무의 섬유질이 특히 질기고 강하기 때문인데요. 곱게 벗겨낸 이 나무 껍질이 한지의 재료가 됩니다. 얘가 그 어렸을 때 돌잡이 할 적에 한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마당에서 저절로 춤이 나왔거든. 처음엔 신기했죠. 뭐 느낌도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지금은 뭐 맨날 보는 거니까. 그냥 아빠가 이거 안 했으면 뭐 다른 거랑 어울린다는 생각이 잘 안 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딱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껍질은 또다시 물에 씻고 벗기기를 반복한 다음 햇살에 말려 자연 표백을 시킵니다. 햇살과 바람, 물과 불의 수고가 깃들어야 한 장의 종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그 아늑함에 잠시 추운 계절도 잊게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갖다 심었더니 어느새 대숲이 됐다는군요. 이제 먹 작업을 주로 여기서 많이 하고. 그림 작업을 하거나 머릿속을 비우고 싶을 때면 집 바로 옆에 자리한 이곳을 찾습니다. 그 바깥에 이제 대나무 숲을 약간 이제 그냥 빠지는 거죠. 바람에 풍덩 빠지고 뭐 별에 풍덩 빠지고. 자연에 흠뻑 빠져든 결과물들인데요. 종국 씨는 한국화 작가이기도 합니다. 좋은 그림은 종이와 먹이 서로 잘 스며들 때 탄생한다지요. 벌낫에서 그의 지난 삶도 잘 스며들었던 시간이었을까요? 스며들거나 젖어든다는 건 시간성이에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상을 만들기보다는 자연에 이렇게 빠져있는, 자연에 스며있을 적에, 왜냐면 그게 모나지 않으니까. 나라는 상을 너무 만들면 다 다른 걸 지우고 내 의도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나라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스며든다는 건 나라는 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토록 평화로운 걸 보면 그래도 잘 깃들며 살았구나 싶습니다. 읍내에 자리한 종국 씨의 갤러리 겸 작업실입니다. 며칠 새 잘 마른 당나무 껍질로 한지를 뜨려는 건데요. 추운 겨울철에 만들어야 품질이 좋다죠. 그래서 찰 한자를 써서 한지라고도 한답니다.
허허, 아니 수북하게 쌓인 이건 재 맞죠? 이 물을 3번을 내려야 돼요. 그걸 섞어가지고 백닭을 이 진물에 삶아서 삭히는 거예요. 당나무 껍질이에요. 근데 종이가 견고한 게 이 섬유 조직이 이렇게 치밀하다고. 그래서 이걸로 옛날에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겹겹이 발라가지고 오칠을 하는 거야. 갑옷을 쇠로 입는 것보다 얼마나 가볍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이게 방어력이 있는 거죠. 삭히고 두들겨 곤죽처럼 된 닭 섬유는 통에 넣어 분쇄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발로 떠서 종이를 만드는 초지 작업이 남았습니다. 앞뒤로 대를 움직여가며 닭 섬유를 건져 한지를 뜨는데요. 자연하고 관계예요. 나무를 키워서 또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또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다시 또 잿물에 들어갔다가 또 물을 헹궈내고.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좋은 종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겸허해야 한다는군요. 우린 종이하고 유람해서 무덤까지 종이하고 연관성이 있죠. 옛날에 아이가 태어나면 마당 입구에 금줄을 찼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땅속에 묻힐 적에 종이에 싸서 땅속에 묻히거든요. 그리고 이 종이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간이나 역사나 이런 DNA를 다 기억하고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땅의 햇빛과 바람, 불과 물이 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정국 씨의 작품입니다. 항아리며 밥그릇, 함지박과 가방, 종이로도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종국 씨의 닭종이 작품은 해외 6개국에서 전시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봄날의 꽃잎처럼 하늘하늘 눈꽃이 날립니다. 햇살 반짝이는 날 잠깐 내렸다 마는 이런 눈을 여우눈이라고 한다죠. 여우눈이 내리는 설날 아침입니다. 어머니 제사 3번째예요. 그 엄마가 햇빛으로 온다니까 눈으로 난 햇빛 오기가 쉽지 않거든. 아들과 남편이 차린 아내의 차례상.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든 제기에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아내를 추억해도 되는 날이죠. 오랜만에 가족 앨범도 펼쳐봅니다. 이제 선우 어렸을 적에 지금 뭐 아빠랑 많이 닮았다 그래야 돼. 2019년 9월 17일 새벽 1시 잠결에 겨드랑이에 깊은 통증을 느낀다. 선우 본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보고 싶어진다. 선우가 처음 엄마에게 얼마나 기뻤는지. 투병 중이던 아내가 남긴 일기에 눈물이 참아지질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삶은 참 사랑했습니다. 봄이 오면 꽃들의 냄새, 풀 냄새,
알록달록 변해가는 산과 숲의 색깔을, 당신의 아름다운 선물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 선우. 엄마와 함께한 이 마을에서의 시간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선우에게 벌낫의 산과 들은 포근했던 엄마 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마을 옆 호숫가에 햇살이 쏟아집니다. 햇살과 바람으로 다시 오겠다던 아내가 그 약속을 지킨 걸까요? 지금도 여기 보면 햇빛이 엄청 좋잖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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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안 와서 그냥 엄마가 엄청 서운해했을 뻔했다. 그렇지 않아? 저는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고 싶어요. 물과 바람이 그러하듯 흐르고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선우도 자신의 자리에 다다르겠죠. 나도 작은 하나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몸에 잘 맞는 공간에 씨앗이 내려지면은 자기 이상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은 내가 스며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내가 끈을 내려놓을 때까지 아마 진행형일 거예요. 온기를 전하는 햇살처럼 근심을 털어주는 바람처럼 살다 보면 마음에도 잔잔한 평화가 깃들지 않을까요?